속보 중동 3개국 세계지도에서 일본은 사라진다. 일본 죽이고 한국에 넘기겠다. 일본의 행보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실망스럽다. 제발 한 번만. IHO 총회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 해돋이 바꾸기로 기존 해돋이은 출판물로만 공개. 일본 매체 일본해 표기 지침 이어져 억지 주장 외교부 왜곡 보도. 일본해 주장 근거 사라진다. IHO 명칭 대신 번호 표기 합의. 세계 각국의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의 표준 해돋이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돋이를 근거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 회원국들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회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해돋이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그간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이와 관련한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남북한과 일본 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IHO는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이번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사전 제출한 의견서 외에 추가 의견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비공식 협의 당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 바탕으로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동해 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전자해도 표준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의 경우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2.8% 수준이었으나 올해 기준으로는 41%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HO는 이번 총회 결과를 회원국에 서면으로 회람한 뒤 12월 1일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며 아날로그 방식의 표기인 S23의 무게를 두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으로서는 쟁취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쟁취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일본해 정당성 호소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싣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동해나 일본해 대신 숫자로 해역을 표시하는 디지털판 해도 작성 방침도 이번에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소개하기는 했으나 사무총장이 한국의 주장을 일정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견해를 소개하는 등 디지털 해도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 한일 갈등 독도까지 전선 확대 한미일 삼각공조도 흔들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으며 한미일 외교 차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키면서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이를 웬디 셔먼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변경했다. 이는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석자 협의회가 열리기 전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때문에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석자 협의회와 공동회견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워싱턴 DC에 모아 삼각공조의 건재함을 드러내려는 자리였다. 하지만 일정이 공지까지 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선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일본이 그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자 이번 협의회의 호스트인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고집을 피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단순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이미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등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독도 문제가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한일 갈등의 전선이 커졌는데 그 갈등이 더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독도가 엄연한 한국 영토임은 명백하지만 이런 외교적 민감성을 알기에 정부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당초 비공개로 추진했지만 의도치 않게 일정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져 반전의 계기를 찾기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센터장은 2012년 당시에는 북한, 중국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작았다면서 이번엔 북한, 중국 등 안보 이슈에 대해 이견이 깔린 상황에서 충돌해 일본이 격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일 갈등이 본격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